자,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 방정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열전도 방정식, 뭐 문제도 풀어보고 다양한 유형들로 살펴봤는데 파동 방정식도 똑같아요. 그냥 어떠한 그 이제 식 자체만 다른 거지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이지 그게 막 어렵거나 뭐 더 이상한 조건들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마시고 그냥 제가 다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을 해서 좀 상상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이 파동 방정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전도 방정식은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파동 방정식은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그다음 우리 주변에서도 뭔가 그 어떤 웨이브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뭐 물결이 흐르거나 아니면 뭐 줄이 튕겨지거나 그랬을 때 어떤 파동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더 상상하기가 쉬울 겁니다. 물론 또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성하고 그다음에 이상적인 상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상상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유형은 한 제가 네 가지 유형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물론 학과마다 그다음에 교수님마다 전공마다 이 다루는 중시하는 그 영역이 좀 다른데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파동 방정식을 그렇게 크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화학공학을 포함한 다른 공학에서 열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전달되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동보다는 물론 뭐 파동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파동과 관련돼서 많은 걸 배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통신 쪽을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 이제 그때 좀 파동이 많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전자와 관련돼서 전자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그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 방식이 많이 사용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학부생 수준으로서 그 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라면 열전도 방식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열전도 방정식 UT는 알파 UXX 이러한 열전도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따라서 UX, T가 무엇인지 즉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계 조건이 다양하게 존재를 할 때 즉 이제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게 경계 조건하고 또 범위도 중요시했죠. 뭐 무한 범위냐 아니면 반무한 범위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도 이제 문제도 주어졌죠. 물론 초기 조건에 따라서 문제의 어떤 유형이 바뀌진 않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바로 초기 조건이 많이 변경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면 열전도 방정식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거의 그냥 그대로 내려와도 되는데 거의 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도 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냥 식 자체만 다른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열전도 방정식이면 그 파동 방정식은 그냥 식 자체가 UTT는 그다음에 상수만 바뀌어요. C 제곱이라는 상수로 바뀌고 그다음에 UXX 이렇게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 그러니까 이 열전도 방정식 이랑 파동 방정식이랑 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 자체도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다른 건 없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뭔가 범위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거나 뭐 경계 조건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거나 그런 거는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변수 분리 뭐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변수 변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풀이의 변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전도 방정식만 잘 하셨다면 분명 파동 방정식도 잘 하실 겁니다. 이거는 어 어느 것이나 맞을 거니까 선이랑 후가 있으면 선을 잘 하신다면 당연히 후 과목도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열전도 방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열전도 방식을 잘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공마다 그다음에 어떤 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떤 그 교재에서는 이제 파동 방정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열전도 방식을 넘어가는 그런 교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열전도 방식이 좀 더 단순하고 그다음에 T 항이 이제 1차 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간략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전도 방식을 먼저 놨던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파동 방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파동 방정식을 여러분들 일단 제가 아까 UTT는 C 제곱 곱하기 UXX가 바로 기본적인 식이라고 했고 기본 범위는 0XL이 됩니다. 뭐 이것도 유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같고 근데 이제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풀어서 PDE를 풀어서 UX, T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T는 시간이고 X는 위치예요. 이거는 열전도 방식이랑 똑같죠. 그럼 U는 무엇이냐? U는 무엇이냐면 바로 변이에요, 변이. 또는 어떤 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높이랑 변이랑 엄밀히는 다르긴 하지만 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기타 줄 같은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기타 줄 또는 뭐 어떤 현악기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양 끝에 어떤 막대기에 줄 같은 걸 하나 묶어놔서 조금 적당히 팽팽하게 묶어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손을 딱 짚고 이렇게 쭉 당겨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손이 딱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쭉 당겨요. 자, 이 상태가 이제 t는 0인 순간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이 순간.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를 진동하다가 점점 감소해서 결국엔 초기 상태로 올 텐데 일단은 점점 감소하는 건 당연히 그 에너지가 점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기량의 마찰 때문에 점점 에너지가 소모돼서 결국에는 초기 상태로 오는 건데 그런 상황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 즉 공기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은 좀 무시하고 최대한 공기 저항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진동하겠죠. 처음에 내가 놔둔 요 위치에서 준비 시작하고 딱 손을 놓으면 얘가 아래까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준비 시작하고 이제 t가 0에서 0초, 1초, 2초, 3초 계속 지날 때 즉 t 값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x는 위치, 뭐 여기가 x는 1, x는 2, x는 3 이 모든 위치가 결국엔 다 높이가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높이가 처음에는 뭐 얘를 기준으로 볼까요? 얘 기준 이게 1m라고 해봅시다. 1m 그러면 얘는 지금 처음 위치가 u 0.5,0이잖아요. 0.5라는 얘가 0.5의 위치죠. 가운데니까 t는 0일 때 그 높이는 뭐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1m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1m의 위치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즉 0,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 점점 내려갔다가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찍을 거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뭔가 어떤 사인 형태 또는 코사인 형태가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애들은 좀 다를 거예요. 다른 애들은 물론 사인 형태, 코사인 형태 이런 걸 삼각함수의 형태를 띠겠지만 폭이 좀 좁잖아요. 다르잖아요. 얘는 더 넓고 얘는 좁고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의 u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각 그 위치와 시간에 따른 변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온도라는 건 없는데 물론 그 마이너스 내려가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켈빈 단위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뭐 u는 0이라는 지점으로 보고 높이를 0m로 보고 이걸 기준으로 얼마큼 높냐 낮냐를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 요거 한번 잘 참조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위치 그 다음에 높이 이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변하는지 U, X, T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어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왜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되냐? 그럼 여기서 뭐 C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단은 제가 열전도 방정식 때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어떤 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할 때 그걸 되게 역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 충분히 증명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그것까지 교수님들 시험에 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공 여러분들이 따로 뭐 그 해당 전공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어떤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떤 뭐 고정되어 있는 줄이 있고 내가 그걸 당겨서 이렇게 튕겼을 때 얼마큼 많이 움직이는지 그 높이 시간과 위치에 따른 높이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그때 관여되는 그 지배 방정식은 바로 다음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C제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인데 어떤 그냥 하나의 상수라고 알파 같은 그냥 열전학 개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C제곱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게 반드시 그냥 양수값 이쪽 부분이 이제 양수값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어떤 특정 항의 제곱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제 C제곱으로 표현한 건데 C제곱으로 표현을 하든 알파로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C제곱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풀다 보면 얘를 만약에 C제곱으로 안 하고 그냥 C로 해도 딱히 문제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루트 C라는 형태가 나와요. 그럼 상당히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를 그냥 어떤 C제곱이라고 둬서 그냥 그 최종적인 답을 그냥 C라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표현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열전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U0,T는 0하고 UL,T는 0이라는 경계 조건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x와 관련된 경계 조건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x는 0일 때 어떤 이렇게 고정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된 점이 있고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x가 0인 점, 여기가 x가 0이죠. 이 지점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타 줄을 튕기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쪽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뭔가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어야지 파동이 결국에는 계속 어떤 진동 현상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여기 마찬가지 x는 l인 점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이쪽이 아무리 막 크게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나도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은 무조건 고정이다. 약간 현실성하고 부합되잖아요. 여기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물론 움직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금 현재 공수 2에서 다루는 경계 조건은 거의 무조건 다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은 무조건 0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이쪽이 0이어야지 좀 더 현실성에 맞는 그런 개형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열전도 방정식을 했을 때 그때 초기 조건이 몇 개였나요? 초기 조건 기억나시나요? 열전도 방정식 UT는 알파 UXX 했을 때 그때 초기 조건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U 0, 아니죠. X, 0은 뭐 fx 이렇게 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초기 조건이 하나여도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U와 관련된 미분항이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T와 관련된 미분항이. 근데 지금은 파동 방정식이잖아요. UTT는 C제곱 UXX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 조건이 여기선 두 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초기 조건이 주어지냐면 첫 번째는 똑같아요. UX, 0이 fx.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준비 시작했을 때 그때의 그 어떤 위치, 그 줄의 위치, 각각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당겨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초기 조건 UX, 0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일반적으로 fx로 표현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요. 어떤 초기 조건이 주어지냐 바로 ux 그 다음에 x, 0 죄송해요. t죠. ut 그러니까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t에다가 0을 대입한 얘를 우리는 gx라고 할 건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기타 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타 줄을 튕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되어 있는 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당겨요. 당긴 다음에 여러분이 손을 잡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딱 놓으면 얘가 진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진동이 공기를 치고 그 공기가 우리 고막을 쳐서 결국에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기고 그 다음에 놓는다 이런 전략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타 줄이 가만히 있는 얘를 여러분들이 세게 힘을 줘서 팍 쳐도 되잖아요. 그럼 치면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애를 세게 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고 그 다음에 땡겼다가 준비 시작했을 때 딱 놓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경우예요. 한번 잘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상태잖아요. 이게 t는 0일 때 얘가 fx다. 그래서 준비 시작하고 딱 놓았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진동을 하는지를 본다는 게 첫 번째 초기 조건이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게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 t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약간 속도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gx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큼 준비 시작했을 때 이 각각의 점들이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누가 외력을 줘서 바깥쪽에서 누가 세게 때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고 실제에서는 두 가지 그 현실에서는 둘 다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땡긴 상태에서 준비 시작하면서 놓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각각의 점들에 다 어떤 방향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있고 gx라는 항이 있고 그와 동시에 당연히 처음에 땡겼다가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fx 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과 가까이 계속 비교하면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비교하시면서 하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이해는 안 가셔도 여러분이 쭉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열전도 방정식이랑 다르게 파동 방정식에서는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진다. 처음 위치 그 다음에 처음 얼마큼 세게 때리냐 또는 처음에 그 각각의 점들의 속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경계 조건, 초기 조건 각각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범위에 따라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것도 이제 유형 18에서 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제차 항이 있을 때 비제차 항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단순풀이의 코사인 변환, 단순풀이의 사인 변환이라는 걸 또 배워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계 조건은 항상 0입니다, 여러분들. 경계 조건은 기본적으로 판단 방정식 다 0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나중에 유형 20에서 우리가 각자표 판단 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u r, 세타, t에 대하여 이제 결국에는 동그란 어떤 뭐 트램펄린 여러분들 트램펄린 아시죠? 트램펄린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도 어찌 보면 이 트램펄린의 이 원판 자체가 선 자체가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다 위치랑
시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얼마큼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뭐 잔잔한 호수면에 여러분들이 물을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정 가운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진동을 하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유형 20에서 할 거니까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많이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파동 방식 안 중요한 거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유형 17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여러분들 열전도 방정식을 잘 하셨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런 유형이니까 잘 집중을 해주시고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이제 해볼 건 여러분들 파동 방정식 유형 17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UTT는 C제곱 UXX고 범위가 0XL이고 그 다음에 그 경계 조건 U 0, T 이게 바로 왼쪽의 경계 조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계 조건 UL, T고 이게 모두 다 0이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ut x, 0 u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t에다 0을 대입을 한 거 얘를 바로 gx로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이 전략은 바로 변수 분리. 우리가 유형 1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ux, t라는 것을 large x, 오로지 x로 이루어진 항, 오로지 t로 이루어진 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UTT는 C제곱 UXX 여기에 이제 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XT2'이 되겠죠. 는 C제곱이 있을 거고 X2'T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거기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고 그 다음 정리를 해주면 C제곱 T분의 T2'은 X분의 X2'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 1에서 했던 거고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한다. 이 우변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유형 1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란다는 양수값이라고 둘 거예요. 얘는 양수고 이 우변 자체는 다 음수다. 그래서 이 우변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ODE를 한번 x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란다 x는 0 이게 나올 거니까 얘를 풀면 x는 오로지 x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c1 곱하기 코사인 루트 람다 x 더하기 C2 곱하기 사인 루트 람다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초기가 아니고 경계 조건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경계 조건이 지금 u 0, t는 0, u l, t는 0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0 tt는 0이라는 거고 xl tt는 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건데 만약에 t가 0이라면 그럼 u도 0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u를 담고같이 바꿔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x0라는 게 0이다. 그 다음에 XL이라는 게 0이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요 정보 조건 있죠? 요 정보 조건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0,0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으면 C1 곱하기 C1이죠. C1만 사람 주우변은 C1은 0이죠. 그러니까 C1은 0이고 그래서 코사인항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L, 0을 넣으면 그러면 사인 루트 람다에다 L 이거 한 거, 그 다음에 C2가 있을 거고 이게 는 0이잖아요. C2는 0이면 C2가 0이면 X가 0이고 X가 0이면 U도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0이고 사인이 0이려면 안에 있는 게 n파이여야겠죠. 그래서 루트 란다 곱하기 L이 n파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란다라는 것은 L분의 n파이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단 언제? n은 1, 2, 3 이런 식으로 1 이상의 정수일 때만. 왜냐하면 n이 만약에 0이라면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n이 만약에 0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엔 라지 x라는 게 C2에다가 사인에다가 L분의 n 파이 x가 될 건데 만약에 란다에서 n이 0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라지 x가 0이니까 결국엔 u도 0이 되죠.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n은 0일 때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값 람다라는 것은 n에 따라서 계속 변동될 거고 x라는 함수 역시도 n에 따라서 계속 변동될 거고 이 C2항은 우리가 그때도 그랬지만 라지 t 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 함수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만 제가 그냥 이쪽에다가 다시 놔둘게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이쪽에 옮기고 나머지들은 다 지울게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t, 라지 t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살짝 좀 다를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네, 여기부터 이제 좀 다를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다른 점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번 묶어서 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보면 t2' 더하기 c제곱 람다 t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번 열전도 방식과 다르게 열전도 방식 여기가 1개였는데 지금 전체가 2개죠. 그래서 똑같이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t라는 것은 결국에는 c1에다가
코사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C 곱하기 람다인데 C 루트 람다 T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C2 곱하기 사인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람다 T 이렇게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공수원에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고, 지금 람다라는 게 결국에는 계속 L분의 n파이 x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t도 계속 t라는 것도 계속 n에 대해서 계속 바뀔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이 L분의 n파이가 되겠죠. 람다라는 게 L분의 n파이 제곱이니까. 그래서 루트 씌우면 L분의 n파이가 되겠고, 여기도 L분의 n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대입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다 이쪽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u라는 게 ux, t라는 게 이게 결국 n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로 토탈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이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 주실, 죄송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상수, 여기 상수 맞죠? 여기 상수도 결국 n에 따라서 계속 변동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c1, n, c2, n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얘를 cn으로 보고 얘를 dn으로 볼게요. 그건 여러분들 괜찮죠? c1, 그러니까 c1, c2도 계속 n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결국에는 라지 t라는 거고, 그럼 우리 결국에는 뭐예요? u라는 것은 라지 x에다가 라지 t를 곱한 거니까 라지 t에다가 x가 그 뭐였죠? 사인 L분의 n파이 x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L분의 n파이 x를 곱하면 네,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u를 구하셨어요. 이 부분은 지울게요.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 가져온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뭔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좀 더 해야 돼요. c랑 d를 여러분들 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c랑 d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계수값을 여기 계수값하고 여기 계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거다? 바로 요 조건을 사용을 해줄 거다. 초기 조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뭘 할 거냐면 t에다 일단 먼저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t에다 0을 대입을 해서 결국엔 cn을 구하고, 미분한 것에다가 t에다 0을 대입해서 dn을 구할 건데, 일단 먼저 미분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ut x, t 다 전부 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본다면 일단은 t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cn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안에 있는 것도 동시에 바깥쪽으로 그 고배 미분이 아니죠. 그 합성 미분인가요? 속미분 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개수가 L분의 cn 파이니까 그 해당 개수가 L분의 cn 파이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c 곱하기 n이고 얘는 cn이에요. 그 헷갈리지 않는 상태에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붙여주고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L분의 cn 파이 dn 코사인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묶이고, 얘는 그냥 t에 대한 항이 아니니까 상수 취급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들어올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식1이라고 하고 얘를 식2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식1에다가 우리 t에다 0을 대입해볼게요.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 좌변은 fx가 되겠죠. u, x, 0이니까. 우변 같은 경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자, 여기다 0을 대입을 하면 사인항은 다 날라가죠. 그래서 cn 곱하기 코사인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다시. 자, 여기다 t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이 부분이 0이 날아가고, 코사인은 무조건 뭐예요?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cn만 살아남죠. 그래서 cn 곱하기 사인 L분의 n 파이 x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풀이의 급수에 의해서,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cn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겠죠. L분의 2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f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cn을 구했어요. cn, 즉 우리 fx 알죠? 그 다음 얘는 그냥 뭐 아는 거고, 이게 적분값을 우리 알겠죠. 0부터 L까지 그냥 정석분하는 거죠. 그럼 x항은 사라질 거니까 그냥 어떤 n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L분의 2 곱한 게 결국 cn이다. 자, 그래서 cn은 우리가 정확히 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식 2에다가 t에다 0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 gx가 되겠죠. ut x,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뭐가 되냐면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L분의 cn 파이에다가 코사인 L분의 코사인 cn 파이 곱하기 dn이 되겠죠. 이 부분이 1이니까 이 부분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L분의 n 파이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조금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네모 박스 친 이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 위쪽과 지금 거의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좌변에 이 덩어리 통째가 올 거고 요 덩어리 통째가 여기 좌변에 올 거고 는 들어간 다음에 L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똑같이 gx sin L분의 n 파이 x dx 이렇게 들어올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 dn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dn이라는 것은 이거 역수 곱하면 되겠죠. cn 파이분의 L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L분의 2 들어오시고 0부터 L까지 gx 그 다음에 sin L분의 n 파이 x dx니까 약분을 해보시면 분모가 cn 파이가 분모가 되고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 dn도 다 구한 거죠.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g도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요 정적분 값 이제 우리가 요 정적분값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cn하고 얘는 그냥 cn이고 어떤 그 뭐죠 수열과 같은 cn이고 그러니까 cn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그 함수의 느낌이고 여기 있는 요 c는 처음에 방정식에서 주어진 c 제곱 할 때 그 개수 c예요. 그래서 c 곱하기 n 곱하기 파이다. 얘는 그냥 cn이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따라서 우리 다 구한 거예요. 지금 되게 복잡하게 썼지만 요거 지금 제가 파란색 박스로 친 요게 u고 그럼 여기서 모르는 게 c랑 t인데 c랑 t는 요게 c고 요게 d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변수 분리를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열전도 방정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다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볼 거는 무엇이냐면요. 유형 17-1이라고 아까 했던 형태를 좀 다르게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결과만 일단 적어볼게요. 한번 ux, t라는 게 뭐였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cn 곱하기 코사인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됐고 더하기 dn sin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됐죠. 일단 거기다가 sin L분의 n 파이 x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까 구한 cn이라는 것은 L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fx에다가 sin L분의 n 파이 x를 곱한 거였고 dn 같은 경우는 cn 파이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gx sin L분의 n 파이 x dx 요긴 했어요. 근데 이건 잠깐 살짝 무시해두고 우리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요. 오케이 u가 요거다. 요건데 좀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단순한 어떤 연산, 난 삼각함수의 그런 공식에 의해서 좀 더 한번 깔끔하게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고 좀 길긴 하지만 일단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분배 법칙을 할까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그럼 sin L분의 n 파이 x를 먼저 적어주고 코사인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적어줄게요. 더하기 dn 곱하기 sin L분의 n 파이 x sin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 뭐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삼각함수 공식을 한 게 있어요. 삼각함수 공식을 한번 가보면 곱을 곱을 합차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여기 있죠. 요거 곱을 합차로.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을 해준 상태에서 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한 상태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좀 사용을 할 거니까 따로 적어둘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2분의 1 사인 a 더하기 b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쓰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캡처해 주셔서 따로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자 여기를 볼게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형태잖아요. 그럼 뭐였죠? 사인 더하기 사인이죠. 물론 2분의 1 빼낸 상태에서. 그래서 시그마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cn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2분의 1 이쪽으로 빼준 다음에 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통으로 묶을 거예요. 얼마큼? 여만큼이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들어가니까 사인 한 다음에 둘 그냥 그대로 더했죠. 그대로 더하면 지금 L분의 어디가 지금 공통항이에요? L분의 n파이가 지금 공통항이죠,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여만큼 L분의 n파이 공통항 요거니까 L분의 n파이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c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낼 수 있겠죠. 좀 깔끔하게 써볼게요. L분의 n파이에다가 x 더하기 ct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사인이죠. 더하기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빼야죠. 빼야 되기 때문에 x 파란색으로 x 마이너스 ct가 되겠죠. 사인 더하기 사인이고 안에는 더하고 빼고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사인 곱하기 사인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시그마 그냥 어차피 따로따로 본다고 하면 n은 1부터 무한까지 dn이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어차피 여기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대신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으로 들어가겠죠. 아까 그 공식 참고하시면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었어요. 이 부분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쭉 적어 보시고 아까 했던 그 공식하고 요거 첫 번째하고 이 네 번째 공식을 사용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건 뭐냐면 분배 법칙하고 삼각함수 공식 쓴 거 여기까지는 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 색깔을 다시 변경해 놨는데 이 분홍색 부분 보이시죠? 이 분홍색 부분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그걸 제가 가져올게요. 그대로 관계 F랑 G의 관계였어요.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번에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제가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얘를 사용해서 지금 이 복잡한 지금 엄청 길잖아요. 얘를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 는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첫 번째 이 얘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엄청 깔끔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네모 박스 친 이 부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CN을 분배 법칙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편의상 CN을 같이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더하기 CN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모 박스 친 이 부분하고 그냥 시그마 같이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서로 뭔가 좀 거의 같은 부분이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fx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시그마 저 부분 n은 1부터 무한까지 cn 곱하기 sin l분의 n파이에다가 x 더하기 ct를 한 거잖아요. 이 x 자리 대신 x 더하기 ct를 넣은 거니까 따라서 얘를 fx 더하기 ct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에 대해서 이 부분이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자 fx 더하기 c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fx-ct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쪽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fx가 뭐였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l분의 n 파이 x sin l분의 cn 곱하기 다시 cn 곱하기 sin l분의 n 파이 x였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 x 자리 대신에 x 더하기 ct 또는 x 마이너스 ct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쪽 gx 부분을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해 줄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결과만 먼저 적어볼게요. 이 해당 결과만. 그래서 이 해당 결과를 제가 여기다 적어보면 더하기 20분의 1 인테그랄 x 마이너스 ct x 더하기 ct g 타우 d 타우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일단 결과는 일단 먼저 적고 그럼 왜 도대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지 즉 쉽게 말해서 왜 요게 이 우변이 얘죠? 얘가 우변이죠? 왜 얘인지 이거랑 같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신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빈 페이지 하나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넣어볼게요. 그래서 왜 다음과 같은 것이 왜 저거가 되는지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좀 거꾸로 갈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되는 이유가 말고 얘가 이렇게 된다를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번 뭘 할 거냐면 얘를 먼저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얘가 이 오른쪽 우변이 좌변이랑 같다는 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0분의 1 인테그랄 x 마이너스 ct분 x 더하기 ct가 될 거고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g가 뭐라고 했어요? gx라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l분의 cn 파이에다가 dn을 곱하고 sin l분의 n 파이 x였잖아요. 이게 결국엔 gx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대신에 g 타우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d 타우이기 때문에 타우는 좀 특별하게 타우이기 때문에 xi 대신에 타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특별히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시그마는 n에 대한 거고 적분은 타우에 대한 거기 때문에 타우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이제 적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면 일단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생길 거고 마이너스가 생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이쪽에 제가 미리 이렇게 따로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속미분에 의한 그 상쇄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뒤에는 여기 있고 자 속미분 상쇄항을 n파이분의 l을 제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 x-ct x 더하기
ct 이렇게 우리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계속 계산해보면 이 c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지금 LL 약분되고 뚜둑 약분되니까 그냥 c만 이렇게 남을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당 타우 지점에 x 더하기 ct x 마이너스 ct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고 c 곱하기 dn 곱하기 코사인 L분의 n 파이 하고 x 더하기 ct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어차피 나머지 다 똑같은 동일 항이기 때문에 코사인 L분의 n 파이 x 마이너스 ct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잘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랑 여기 C랑 약분을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빨간색 밑줄 친 이 부분하고 여기 여러분들 처음 하고 싶은 이 부분하고 지금 완전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거란다. 결국에는 얘가 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결과만 잘 아시면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졌어요. 결론은 이 부분 이제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 원래 복잡했던 지금 원래가 요거예요. 맨 위에 거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 복잡한 거 C에는 또 덩어리 D에는 덩어리 이렇게 복잡했던 게 엄청 간단해졌어요. U라는 게 따라서 U라는 게 2분의 1 해주시고 F X 더하기 CT 더하기 F X 마이너스 CT 이렇게 해주시고 더하기 2C분의 1 인테그랄 X 마이너스 CT X 더하기 CT G 타우 D 타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초기 조건에서 G항이 없다면 즉 속도항이 없다면 이 부분이 통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다음과 같이 2분의 1 fx 더하기 ct fx 마이너스 ct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끝나고 반대로 f항이 없으면 이게 다 0이 되니까 이 우변 항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하신 다음에 x 더하기 ct 넣고 x 마이너스 ct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간단하고 굉장히 잘 풀리기 때문에 두 방식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 분리 공식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게 좀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조건 gx가 좀 0인 경우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좀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 fx 더하기 ct fx 마이너스 ct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배웠던 거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유형들만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UTT는 UXX 0, X 1이라는 범위예요. C가 1, L은 1이라는 상황이죠. 그 다음은 경계 조건. 자, 그랬죠? 경계 조건은 0, T 왼쪽 끝 항상 0, 오른쪽 끝 파동 방정식에서는 항상 0이다. 전 지금까지 이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크게 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 sin 2파이 x 그 다음에 초기 조건 G항이죠. G항 x, 0이라는 게 0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 조건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변수 분리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그냥 변수 분리 그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바로 그냥 결과로만 가볼게요. 그래서 결과가 ux, t라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들어왔고 cn 곱하기 코사인이죠. 코사인 L분의 cn 파이 t 더하기 dn 사인 L분의 cn 파이 t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물론 c는 1, 그 다음에 L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이 cn 곱하기 코사인 n 파이 t 더하기 dn 곱하기 사인 n 파이 t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이 모든 게 다 뭘로 묶이냐면 사인 n 파이 x로 묶이죠. 그래서 얘가 ux, t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c랑 d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c, d 구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g가 0이잖아요. g가 0이면 뭐예요? d도 0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통째로 우리 뭐 딱히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다 하면 t는 0을 대입해볼까요? 그럼 좌변은 뭐예요? 좌변은 sin 2파이 x가 되겠죠. ux, 0이니까. 그래서 ux, 0이니까 sin 2파이 x가 될 거고 t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우변은 여기다 0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1 되겠죠. 그래서 cn 곱하기 sin n 파이 x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이 좋은 학생이라면 이것만 보시고 cn이라는 것은 1, 0이구나. 언제 n은 2일 때 n은 2가 아닐 때. 근데 좀 직관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변이 결국엔 뭐예요? c1 곱하기 sin 파이 x 더하기 c2 더하기 sin 2파이 x 더하기 c3 더하기 sin
3파이 x 더하기 뚜두둑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데 겹치는 게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C2가 1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빵이어야죠. 그래야지 좌변 우변 같으니까 얘가 0, 얘가 0, 나머지도 다 보나마나 0, 0, 0, 0, 0.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다? 바로 C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UX, T라는 것은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자, C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n은 1, 2, 3, 4 이렇게 쭉 갈 건데 C라는 것은 결국에는 2를 제외하고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보나마나 다 C라는 것 자체는 0이니까 결국에는 그걸 다 더하나 마나 더해도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n은 2일 때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시그마니까 2일 때만 가져오면 C2 곱하기 코사인 2파이 t 곱하기 사인 2파이 x가 되겠죠. 근데 C2는 뭐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u라는 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사인 2파이 t 곱하기 사인 2파이 x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법 유형 17-1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유형 17-1 같은 경우는 ux, t라는 것을 그냥 그러니까 그 17에서 구했던 것을 정리하고 뭐 삼각함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온다고 했죠. fx 더하기 ct 더하기 fx 마이너스 ct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주고 더하기 20분의 1 뭐 x 더하기 마이너스 ct x 더하기 ct 들어가 주시고 g 타우 d 타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g가 0이죠. g가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0. fx는 뭐예요? fx는 문제에서 이 부분이잖아요. sin 2파이 x잖아요. 그래서 sin 2파이 x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세요. 그대로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자, ux, t라는 것은 결국에는 2분의 1에다가 자, fx가 요거예요. 그럼 x자리 대신에 그냥 쪽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똑같이 sin 2파이에다가 x-ct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론 우리 지금 현재 문제 조건에서는 c가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x-t 그 다음에 지금 sine과 sine의 합이에요. 여러분들 sine과 sine의 합은 뭐죠? 합차 공식, 이거 첫 번째 공식 보이죠? sine과 sine의 합은 2배 곱하기 sin, cosine 해주시고 합의 평균, 차의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 했을 때 그냥 많이 우리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공수할 때만큼은 다 암기를 해둡시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자, sin 더하기 sine은 2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은 원래에 있어도 2분의 1이고 자 2배에다가 sin 곱하기 코사인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합의 평균이에요. 얘랑 얘를 더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4파이 x가 나오죠. 둘이 더하면 4파이 x가 나오죠. 그거의 평균, 그러니까 절반 나누면 2파이 x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차의 평균 빼요. 빼면 4파이 t가 나오죠. 4파이 t의 절반은 2파이 t죠. 그래서 2파이 t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약분을 하면 따라서 얘를 먼저 적어줄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코사인 2파이 t 곱하기 사인 2파이 x 아까 우리가 했던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사인 2파이 x, 코사인 2파이 t. 자, 그래서 처음 상태는 이거 검정색이 처음 상태예요. 얘가 지금 사인 2파이 x라는 거죠. 이게 fx죠. 준비 시작. 이 상태를 낮춘 상태에서 준비 시작 놔두면 얘는 감소를 할 거고 얘는 감소를 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0.25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황 0.25초, 3초 이후부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돼요. 그래서 얘를 무한 반복해요. 그러니까 계속 진동을 하고 얘가 이쪽도 계속 진동을 하는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 상상하셔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죠? 그냥 사용했던 그냥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한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과정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렵게 나올 수가 없고 예제 2번도 똑같아요. 어차피 결국 초기 조건밖에 변화를 그러니까 따르게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다 똑같은 지금 조건이죠. UTT는 UXX라는 조건이고 뭐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 경계 조건은 당연히 0이고 지금 핵심이에요. 그죠? UX, 0이 4x 1-x 그 다음에 그건 없다. UT x, 0이 0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U라는 것이 우리 기존 공식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cn 곱하기 코사인 L분의 cn 파이 t 이거였고 그 다음에 dn도 있는데 dn은 여기 0이니까 없고 사인 L분의 n 파이 x죠. 근데 참고로 L하고 c는 둘 다 1이잖아요. 지금 범위가 0x 1이죠. 그래서 둘 다 1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cn 곱하기 코사인 n 파이 t 그 다음에 사인 n 파이 x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cn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cn이라는 것은 L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에다가
sin L분의 n 파이 x 야 공식이었잖아요. 그럼 그냥 L 2죠. fx 뭐예요? 얘죠. 4x 1 마이너스 x 얘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in n 파이 x dx. 그래서 따라서 얘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침착하게 부분적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적 미적 순으로 2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2 곱한 상태에서 2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 헷갈리니까 8로 빼내고 그죠? 8로 빼내고 자 시작해볼게요. 그적 미적.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고 적분을 해줄게요. 적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서로 위치 바꿔주셔야겠죠. 코사인이니까 미분 맞춰주기 위해서 8 여기 있고 마이너스 8 그냥 분배를 할게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자 미분해 보시면 이게 지금 x 곱하 x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 1 마이너스 2x가 들어오겠죠.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똑같이 n 파이분의 코사인 n 파이 x가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가 하나 붙으니까 마이너스는 여기랑 우리가 빼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 여기 먼저 해보면 0 넣으면 0, 1 넣으면 0이죠. 보이죠? 0 넣으면 0,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 또 계속 부분적분 한 번 더 그 다음에 적분을 하면 n 제곱 파이 제곱분의 sin n 파이 x가 들어올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8 이렇게 있을 거고 0, 1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와요. 그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겠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n 제곱 파이 제곱분의 sin n 파이 x dx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1 넣고 0 넣을게요. 근데 지금 sin 기준으로 1 넣고 0 넣으면 둘 다 0, 0이죠. 보이죠? sin 0, sin n 파이는 0이니까 sin 0은 0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0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얘만 이제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6에다가 n 세제곱 파이 세제곱분의 코사인 n 파이 x가 되고 마이너스가 하나 붙여져야 되니까 1, 0으로 위치 바꿔주면 16에다가 n 세제곱 파이 세제곱분의 0 넣으면 뭐예요? 1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코사인 n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cn 값을 다음과 같이 구했어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제가 제대로 했는지. 네, 제대로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구한 cn을 어디다 대입해주면 된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아까 구한 게 이거였죠? n 세제곱 파이 세제곱분의 16 1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거였죠. 그래서 코사인 n 파이 t 사인 n 파이 x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좀 더 깔끔하게 적어주려면 파이 세제곱분의 16으로 빼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n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 나머지 그대로 사인 n 파이 x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그냥 cn 구하는 거 프리 코사인 뭐 변환 아니죠. 그냥 정적분 하고 그 부분적분 하는 거죠.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열전도 방식 가장 기초적인 유형 17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유형 17은 변수 분리를 했고 아까 여기 아니죠? 여기죠. 네, 변수 분리를 했어요. 여기죠. 네, 처음에 변수 분리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변수 분리 결과를 뭐 상함수 공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해봤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변수 변환 방법으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유형 17-2라고 해가지고 결과는 결국 갖게 되는데 변수 변환 즉 x 더하기 ct를 사이로 그 사이 맞죠? 그 사이로 바꿔보고 x-ct라는 것을 뭐 에타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을 하신다면 이게 결국엔 유형 18로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 18도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